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16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2.09% 상승한 11만 2,4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LB가 어저께 한번 쉬어주고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주나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 올라가는 길과 매우 급하게 직전 고점까지 여기 12만원까지 돌파를 할 수 있어 보였는데요. 시장도 밀리면서 약간 윗꼬리가 달리면서 2%대에서 마감을 했네요. 살짝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당시 때라는 건 완전히 틀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좀 강하고 특히 올 하반기에 있을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LB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LB랑 LB 관련주들 살펴보고요. 잠시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가 오늘 900을 돌파를 했었어요. 근데 분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900 돌파한 다음에 한번 흔들렸고요. 그 다음에 5호돼서 이렇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900 돌파를 해서 상당히 좀 좋긴 한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여전히 지수랑 무관한 종목별 장세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쭉 상승할 때는 시장을 이끌어주는 강력한 주도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 흐름만 놓고 보시면 순환매로 빨리 올려줬잖아요. 그런데 어제 오늘만 놓고 본다면 이 순환매도 좀 약해요. 확실히 시장을 이끌어주는 대장주가 부재한 게 그 원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북한에서 아마 다음 달에 미사일 실험이 있을 거란 소식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시장은 셉니다.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이어서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확실한 시장의 주도주가 탄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를 좀 살펴보시면 재밌는 게 일단 바이오 관련주겠죠.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는 워낙 섹터가 좀 넓은데 바이오 관련주는 글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전에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던 그런 종목인데 LB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LB 관련주도 오늘 시장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헬리기도 그랬어요. 간만에 헬리기도 나름 좀 올라가는 모습을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 텔콘도 그렇고요. 예전에 약 1년 전쯤에 시장에서 좀 관심이 많았던 종목들을 좀 올려줬는데 텔콘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 요즘 바이오 종목들이 이런 게 많아요. 바로 직전 고점을 좀 돌파를 잘 못하더라고요. 레고킹 같은 경우도 1, 2하고 어저께 초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오늘 요 위에서 있었으면은 재차 이제 상승할 수 있었겠지요. 셀리버리처럼.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지금에서야 이렇게 많이 갔지만 이 당시 때는 계속 돌파를 못 했었잖아요. 이렇게 돌파 실패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는 가긴 갔으나 그래서 우리 그때 차트도 보면서 연구를 많이 했죠. 역시 갈로면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되었건 요즘 바이오 관련주들이 잘 직전 고점을 잘 돌파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봤고요. 그 다음 진단 키트로 시젠? 시젠 정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시장을 확실히 지금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 요즘 현대차, 기아차가 확실히 좀 좋은 모습. 근데 완성차만 좀 좋았던 모습인 것 같아요. 현차, 기차가 오늘 좀 좋았던 모습이고 그 다음 언택트, 그 다음에 신재생 관련주로 보이는 수소, 풍력, 태양광 이쪽에도 매기가 특별히 없었고 5G 쪽에도 특별히 매기가 없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 주도주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곧장에서 HL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그 이전에 우리 LB의 최근 흐름만 놓고 한번 살펴보시죠. 이 당시 때는 잘 아시겠지만 약 1년 전입니다. 가을의 영광, 가을의 전설 LB가 있었죠. 이 당시 때는 S모 때문에 올렸고요. 그리고 요때는 정확히 이때는 삼각 합병 때문에 올렸고요. 그리고 이때는 프리 NDA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 당시 때는 가격 조정을 보여줬고요. 이 당시 때는 기간 조정을 보여줬죠. 그래서 크게 조정을 보인 이유를 살펴보니까 M&A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진 회장의 설명을 좀 빌리자면요. 리보세라님이 어느 정도 성공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바이오 글로벌 빅파마로 가기 위해서는 리보세라닙 하나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상품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뮤노믹을 인수를 해왔죠. 그러면서 그 당시 때 했던 얘기는 이 인수를 해온 이유를 여러분들이 두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조만간 올 연말에 교모세포증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 관련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필리아도 사왔죠. 아필리아도 조만간 유럽
에서 시판이 될 것 같은데 시간만 조율 중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어필리아도 사왔고 또 그 돈 유증한 돈으로 엘레바 임상 자금을 댔죠. 그래서 뭐 어저께 초록도 많이 발표됐지만 그 임상 자금을 댄 거고요. 플러스 하나 폴첸 박사가 받는 로얄티도 사오게 됐죠. 이렇게 크게 보시면 이 당시 때부터는 회사 내부적인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기반을 좀 닦아놨는데요. 진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M&A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글로벌 빅파마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시간을 사야 되겠다. M&A를 하면 규모의 경제학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바이오 특성상 하나의 상품이 태어나기까지는 실패 확률도 상당히 높고 자금도 정말 많이 들고 무엇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리보세라님이 거의 성공적인 단계 앞에서 글로벌 빅파마가 되기 위해서는 M&A는 필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뮤노믹도 장착을 했고요. 아필리아도 장착을 했고요. 폴첸 박사 로얄티도 사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폴첸 박사가 입성을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폴첸 박사가 항서한테 라이센스 아웃을 했어요. 그리고 엘레바한테 라이센스 했어요.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 항서제약이 판권을 갖고 있는 거고 중국 외 지역은 중국의 글로벌 지역은 엘레바한테 한 거였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판매한 거 항서가 리보세라님 판매한 거에 대한 일정 수익의 로열티를 폴첸 박사한테 줬어야 되는 거고 엘레바는 아직 판매를 시작을 안 했죠. NDA 신청도 안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판매가 되면은 폴첸 박사한테 로열티를 줘야 돼요. 이 로열티를 얼마에 사왔냐라고 봤더니 500억 원에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국에서 2023년까지입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로열티를 폴첸 박사한테 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LB가 수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엘레바의 판매 금액에 대해서 일정률을 폴첸 박사한테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HLB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얼마냐라고 했더니 500억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500억이 어떻게 나왔니라고 했더니 매년 현금 흐름이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이렇게 20년 하반기부터 21년 이만큼, 22년 이만큼 했더니 이 금액을 현재 가치로 돌린 거. 앞으로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올 건데 이걸 현재 가치로 돌린 게 할인율을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약 4,200만 불, 약 500억 원이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500억 원짜리를 500억 원에 사온 건데요. 왜 계산을 할 때 주가 계산을 할 때 EPS 곱하기 펄을 곱하잖아요. 근데 EPS는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매출액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서 EPS는 거의 고정돼 있다고 보고 그다음 펄을 만약에 EPS는 100으로 고정이 됐는데 펄을 2로 쳤다면 이제 100 곱하기 2하면 200이죠. 근데 만약에 펄을 5로 했다고 해봐요. 100 곱하기 5는 500이잖아요. 이게 되게 민감하게 작용을 해요. 곱하기 2 한 거랑 곱하기 5 한 거랑 차이는 3인데 이거는 200이 나오고 이건 500이 나오잖아요. 그럼 차이가 30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 할인 개수도 그렇고 조정한 개수도 그렇고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억짜리를 500억에 사온 거는 맞는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거보다는 아마 좀 더 클 걸로 예상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뭐 똑같은데 왜 사왔느냐? 도대체 이익이 뭐냐라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은데 LB 입장에서 보시면 매년 이제 엘레바가 리보세라님 판매를 개시한 다음에 매년 이제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폴첸 박사한테 줘야 돼요. 그 나가는 게 안 나가게 됐고요. 뭐 근데 사실 그거죠. 안 나가는 게 미리 사온 거, 그러니까 나중에 줄 걸 지금 준 거죠. 대신 이번에 500억 주고 사오면서 180억 원은 그냥 폴첸 박사가 가지는 거고 320억 원이 회사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회사 자본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이익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폴첸 박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로얄티가 중요한 거 뭐 안 중요하고 이거는 둘째 치고라도 폴첸 박사 입장에서도 매년 뭐 이를테면 이만큼씩 이렇게 받는데 이걸 한꺼번에 받아서 180억 원은 자기가 갖고 320억 원을 LB한테 집어넣어서 LB가 만약이라도 지금 주가가 낮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 리보세라닙의 확장성도 계속 커지고 있고 뭐 이뮤노믹도 있고 어필리아권도 있고 계속해서 훨씬 더 큰 회사가 되겠다. 항서를 비교해 보니까 항서제약이랑 HLB는 시가총액도 비교적 상당히 낮고 더 클 수 있겠네라고 하면 폴첸 박사 입장에서도 보면은 내가 미리 돈 받아서 LB에 들어와서
대주주로 있으면서 배당도 받고 주가까지 올라가면 훨씬 더 좋은 거일 수 있고요. LB 입장도 보시면 나중에 나갈 돈을 미리 줘서 또 회사에 자본이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폴첸 박사도 윈이고요. 우리 LB한테도 윈윈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도 있는데 사실 지금 LB는 이렇게 업종 구분을 보시면 운송 장비 제조로 있잖아요. 그 얘기는 LB는 지금 조선 업종이랑 바이오 업종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이 바이오 업종은 현재 20%도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조선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폴첸 박사가 받는 로얄티를 LB가 받게 된다면 바이오 매출 쪽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폴첸 박사 로얄티 수입이 내년에는 약 10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이 그러면 바이오 쪽으로 50%가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바이오 업종으로 업종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폴첸 박사 로얄티 수입 말고도 아필리아도 유럽에서 올해부터 판매가 될 것 같으니까 아마 늦어도 내후년에는 바이오 매출로 잡히겠죠. 그리고 이제 에로 관련도 있는데 가깝게는 일본이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여기 계산 근거를 보시면 에로를 채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북미, 유럽을 얘기를 했는데 일본 뭐 NDA 신청 이유가 될 걸로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 여기 뭐 일본도 에로를 한다고 하면은 수익이 있겠고 북미 지역도 에로를 한다면 바이오 매출 수익이 있겠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계산 근거를 보니까 미국보다는 1년 뒤에 한다고 추정은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로 보면 일본이 먼저일지 북미가 먼저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다음에 아마 유럽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바이오 쪽이 매출이 잡힌다면 업종 전환도 아마 내년에는 가능해 보이고요. 그 다음 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LB를 바이오 지주 회사로 하겠다. 그래서 분할 얘기가 솔솔 나왔는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매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이오 매출. 일단 그래서 폴첸 박사 로얄티를 사온 게 일단 회사 분할하는 데 있어서 아마 분기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좀 더 들어가면은 현재 HBS 시스템 LB를 중심으로 해서 L생 그다음에 L생 자회사 이제 메디포럼 제약도 있겠고 또 HLB 셀도 있겠고 그다음에 넥사도 있겠고 그다음에 단디바이오도 있겠고 또 나노젠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뮤노믹도 있고요. 이렇게 HBS 시스템이 있는데 결국은 바이오 매출 생긴 이후에 여기 바이오 지분 구조를 어떻게 할지 물론 이건 지금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은 이제 에스모, NDA 그다음에 이뮤노믹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좀 크게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크게 보시면 HBS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분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회사는 자금을 구했고 그 자금으로 투자를 했고 투자가 현재 어떤 위치까지 그래서 현재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은 하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해석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LB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가 강해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가 강한데 만약이라도 내일 다시 재차 양봉이 나온다면 큰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져서 여기 12만원 언저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급하게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게는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치더라도요 잠시 쉬어가더라도요 이 정도 라인에서 약 11만원 언저리 정도에서 다시 한번 재차 기간 조정을 거쳐주면서 다시 약간 며칠 정도 쉬었다가 재차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거를 옆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런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하기 위한 기간 조정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LB도 그렇고요 L생도 거의 비슷하게 보실 수 있어요. L생도 올라가는 기울기가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N자로 올라가는 모습이 좋은데 사실 약간 지저분하죠. 이렇게 윗꼬리가 있어서 살짝 지저분하지만 내일 재차 에도 양봉이 나온다면 재차 여기 약 3만원 언저리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각도가 상당히 가파른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와해가 돼서 잠시 쉰다 할지언정 재차 상승하기 위한 약간 잠시 조정으로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L생 LB는
엘파도 비슷해 보입니다. 엘파 같은 경우는 그 LB랑 엘생은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렴 형태였거든요. 수렴 형태를 돌파라고 하고 어저께 쉬고 오늘 뭐 상승이 나왔는데 크게 보시면 얘 역시도 이렇게 곧장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크게 올릴 수는 있겠지만 옆으로 좀 더 쉴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LB, 엘생, 엘파 다 거의 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넥사는 약간 좀 틀린 게 그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갭상승을 했잖아요. 갭상승한 이후에 쉽게 죽지가 않고 이렇게 양봉 두 개가 나왔어. 얘 같은 경우도 약간 오버슈팅을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여기 6,200원 언저리에서 윗 아래 꼬리 좀 어저께보다는 짧게 이 부근에서 마무리되고 한 3, 4일 정도 쉬면서 재차 눈치 보고 뻥 치고 올라가면 약간 좀 더 좋은 그림일 수 약간 좀 더 좋은 그림일 수 있었는데 뭐 크게 보시면 옆으로 지금 갭 상승한 이후에 쉬고 있는 모습이고 재차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크게 보시면 LB를 따라가겠죠. 넥사 같은 경우도. 네, 넥사 같은 경우는 하루 더 이렇게 양봉 나면서 쉬면은 그 다음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는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갭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양봉으로 3개 쉬는 거는 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크게 보시면 LB 관련주들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순번에 따라서 오늘도 보시면 L생이 좀 더 강했잖아요. LB보다. 물론 초반에는 L생, LB, 그다음에 넥사, 엘파 이런 순으로 갔는데 크게 보시면 비슷하게 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 와중에 키 맞추기를 하면서 순번이 약간씩 바뀌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현재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잠시 쉴 수는 있을지언정 뭐 흔히 말하는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잠시 뭐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상승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많아 보이는 게 현재 LB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막 올라가려고 하니까 공매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올라가려고 할 때 공매 잊지 말고 여러분들 대차해지 꼭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우리 공매 항상 좀 대비하면서 우리 자산 우리가 좀 지키도록 하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